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온다라는 거예요. 네, 1억 5천 예산을 늘린다. 네, 이렇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늘리겠다라는 건데, 월급이 이제 400만 원인데요. 사실상 이게 어떤 소수의 이 고소득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월급 400만 원 주고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써가지고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거 국민 세금입니다. 예, 이거 저도 이 내가 내는 세금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거 공평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400만 원. 네,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고소득자, 소수의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반 서민들이 월급 400만원 주고 이거 고용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데 1억 5천 예산을 늘려서 가구 부담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고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네,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통해서 시범 사업을 전개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그 현지에서 비자 장사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1억 5천 지원해서 교통비, 교육비, 숙박비 등 인증기관을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네, 노동계에는 내국인 근로자 차별이다. 교통비, 교육비, 숙박비 이런 거 지원 안 한다 이거죠. 내국인들은. 네, 60대 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 5일 전일제는 300에서 350만 원이고 입주식으로 고용하면 4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1,000만 원의 법무부 직원 비자 장사. 이게 이제 비자 장사를 하는 경우 이렇게 비자 발급하면서 법무부 직원이 비자 장사했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외국인 관련된 부분들은 비자 장사가 껴 있습니다. 여기 나라 망신 베트남 영사가 비자 장사 퇴임 직전에 64명에게 2,800만 원 받아.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영사가 비자 장사한다. 내가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보를 외국인들이 저한테 했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영사가 저를 고발하겠다. 법적 책임지겠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구속됐죠. 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고려인 신분 위조의 재외 동포 비자 장사 이런 게 이루어져 있어요. 항상 외국인 관련되면은 비자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월 300만 원에도 서빙할 사람이 없다. 영세 식당 불법 체류자 구한다 해가지고 이 불법 체류자들을 구한다 이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죠. 참 안타깝고, 활개치는 불법 브로커, 반복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브로커들이 개입해서 비자 하나 받는데 1,000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1,000만 원씩. 그 너무 이상하죠. 외국인 근로자 이 보면은 항상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돈 나눠 먹게 하는 거죠. 브로커, 뭐 공무원. 여기 보면은 이 공무원들이 혼자 하지 않아요. 보면 이 브로커들하고 연계돼 있고, 이 영사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직접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 밑에 돈 받는 사람이 있죠.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연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사 그 밑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 현지인들이 있어요. 현지인들.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직시켜달라 시비 걸더니 영상 찍어서 협박하는 외국인 근로자.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자꾸 미화시키고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다, 한국 사장님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 뭐 사장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는 거다.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니까 전담 부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직원들만. 인제는 326명 중에 298명이 불법 체류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단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거의 뭐 이거는 다네요. 거의 다. 인제 작년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이 17.3%다. 그러니까 전담 부서해 갖고 국민 세금만 낭비된다. 네. 입국하자마자 사업장 바꾸는 외국인 근로자 행태 근절 한 목소리 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문제들이 또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한국은 지금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 다문화 가구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민족 다인종 국가를 자꾸 미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 정체성을 얘기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뭐 조선시대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외국 우리나라의 친미파, 친중파, 친북파, 친미파, 친일파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진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 통합이 돼야지, 뭐 운전면허 시험도 베트남어로 본다, 운전면허 시험도 영어로 본다, 또 중국어로 본다, 뭐 또 아랍어로 본다, 러시아로 본다, 그래가지고 정체성을 다 흔들어 놓으면은 이건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무슨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찾기 힘들어요. 네, 그냥 돈 벌러 오는 거지 뭐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애국심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쓰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차별 문제, 그리고 이거는 소수를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이제 확대해 나갈 텐데, 결국에는 이러한, 저는 비자 장사하는 거 보고 전 처음에는 이민청 막 얘기하길래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근로자가 이렇게 없으면 이민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근데 행태를 보니까 이거는 뭐 비자 장사에다가 막 엉망진창에다가 막 불법 체류자만 늘어나고 이런 거 보면서 대한민국은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소기업들은 근로자가 없다, 농어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외국인밖에 없다,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자되고 범죄되고, 공무원들은 비자 장사하고 이러고 있다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지금이라도 이 대한민국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 멸망론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 반환 국민 투표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